월요일 헬스 토픽을 안 하니까 헬스 토픽이 정말 귀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헬스 토픽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오히려 늘어나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계속 계속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세로토닌에 이어서 히스타민에 대해서 지난 헬스 토픽 시간에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스타민이라는 용어는 어떤 그 비염이나 아니면 감기약이나 아니면 뭐 어떤 멀미약 이런 어떤 처방전을 보시면 항히스타민제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서 상당히 좀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유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각 장기에 모두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우리의 생명 유지에 상당히 필요한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한 번씩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들에서 뭔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 히스타민 또는 콜레스테롤 아니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그런 물질을 잘못되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가? 그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상이 발생한 것은 결과인가 원인인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헬스 토픽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히스타민의 작용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신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과 신경계가 과연 어떤 또 작용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항히스타민제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사실 감기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비염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었다, 좀 덜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이런 감기약이나 특히 멀미약이 항히스타민제로 성분인데 이거를 복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졸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내용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 항히스타민제라는 이런 약물이 먼저 나왔었고 이 약물의 기전이나 그 다음에 이 약물이 신경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최근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연구되고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먼저 찾아졌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뇌의 조면 유두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신경세포 중에서도 이 히스타민을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생성을 해내는 그런 세포들이 밀집해 있고 거기에 핵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 신경 세포들이 우리 중추신경계의 주요 부분에 모두 다 이런 그 축삭을 쭉 이렇게 내보내서 투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중추신경계에도 이런 히스타민계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모양은 중간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고요. 그 위치가 조면 유두핵이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체의 핵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 화살표를 따라서 이 신경세포들의 어떤 그 정기적인 신호가 쭉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어떤 그 히스타민을 방출하는 이러한 그 히스타민계의 어떤 신경세포들은 어떠한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다른 시냅스 가소성, 내분비 기능, 감각 및 운동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각성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나 그다음 인지 상태를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고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다음에 학습과 기억과도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이 유기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히스타민계를 억눌러서 동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진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수면 상태의 마취 상태 이런 의식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각성 상태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물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물질이니까 단순하게 히스타민이라고 하면 감기약이나 아니면은 뭐 멀미약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비염약이나 두드러기나 이런 부분하고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다음 깨어있음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문장은 뭐냐면요. 우리 몸 참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결된 부분들에서 그냥 부분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진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히스타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소화제나 아니면은 멀미약이나 두드러기 약이나 이런 약들이 단순하게 그냥 그런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은 우리 몸 전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결코 가볍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의 헬스 토픽의 결론입니다.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차단하는 게 그 작용을 막는 게 항히스타민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히스타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면 항히스타민제에 대해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